네, 딜서이트 S 다냐 선생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에 뉴욕 증시는 우리 국내 증시 이슈와는 별개로 움직인 듯 했습니다. 계속해서 강한 흐름을 연출해주고 있는데요. 뉴욕 증시 진단해 볼까요? 일단 시장은 유동성 기반으로 해서 견조한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어, 늦은 저녁 새벽까지 이렇게 보면 그동안 읽었던 책이 갑자기 책 제목이 떠오르거든요. 그 책의 모든 권력은 간신을 원한다. 결국에는 공익을 추구하기보다는 사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간신들이 이제 들끓는다. 이런 쪽인데, 자, 미국 시장을 보면 이제 그 시장의 흐름은 결국에 사익을 추구하는 그런 자금들이 유입되고 있지만 펀더멘털의 안정화대한 그런 기대감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강세 기조를 유지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새롭게 정권 교체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결국 시장의 기대 심리를 한껏 높이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오늘 새벽 마감한 미국을 보면 이제 고용 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연준에서는 12월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이 부분이 새롭게 대두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12월이기 때문에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반영되면서 나스닥이 강한 그런 모습 보였어요. 미국 증시도 국내가 계엄령을 발표하면서 한국방 공급망에 대한 위험 노출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그 섹터별로 하락하는 것도 보여주는 그런 상태로 난 그런 모습이거든요. 하지만 일단 시장의 유동성 근간으로 해서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또 이제 지금 보면 오늘 같은 경우는 연준 베이지 발표죠. 그다음에 내일 10월 무역 수지라든가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 발표로 인해 지수의 어떤 그 변화의 트리거가 될 수 있지만 이 부분 역시도 결국에 그 주간 신규 수당 청구 건수도 예상은 일단 감소할 것이다. 그러면 이대로 나왔을 때는 또 한 단계 긍정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오늘 새벽 동안 이렇게 지켜보면 한국의 계엄령은 우리나라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금융시장과 요동을 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줬다라는 거죠. 오늘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보면 결국에 그 국내 다이렉션 데일리 사우스 코리아 불 3배 쉐어스 이게 장중 20.56%까지 하락했다가 5.19%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다음에 지금 이 부분이 ETF가 2020년 3월 코로나 사태가 불거졌을 때 장중 34.5%까지 하락했어요. 그러면 일단 시장에서 반영했던 부분은 코로나 사태보다는 국내 계엄령의 영향력이 좀 작게 반영됐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업비트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장중 34%까지 급락하면서 8,826만 원까지 갔다가 마감은 1억 2,900억 원으로 결국에는 6% 정도 하락으로 낙폭을 축소시켰죠. 꼬리를 길게 만든 그런 양봉이 나오는 그런 상태인데, 그러면 여기서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반영됐는데, 일단 지금 나스닥은 신고가를 경신했거든요. 다우는 숨고르기가 나왔어요. 여기서 우리가 볼 때는 업종별로 상승했던 업종보다는 하락 주종이 큰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결국에 나스닥의 상승은 M7 주들의 신고가 이 부분으로 상승했지만 결국에 시장에서는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는 어느 정도 강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면서 암호화폐라든가 모바일, 반도체, IT 소프트웨어, 게임 섹터들이 강세를 보였고, 그다음에 철강이라든가 신재생 에너지, 운송물류, 방산기계, 전력이 상대적으로 차익 매물이 크게 증가되는 모습 보였어요. 그러면서 팔란티어 테크라든가 엠러비라든가 세일스포스, AT&T, 메타가 강세를 보였죠. 그렇다면 이제 팔란티어 테크가 강세를 보였고 또
메타가 강세를 보였고 인텔이 강세를 보인 그러한 모습을 보이면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역시 인공지능 섹터들은 부각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는 것이고 반대로 퓨얼셀 에너지가 최근 급등락을 보였지만 급락하는 모습 보여줬고 솔라 엣지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마이크로칩 테크라든가 인텔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 하락이 크게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온 세미컨덕터라든가 모더나 UPS 이런 쪽들이 물류 쪽들이 낙폭이 크게 나왔어요. ETF 시장을 보더라도 AI 섹터들이 강세를 보였고 AI와 연관된 클라우드가 이 강세를 보였어요. 그러면 클라우드가 보편화됐을 때 보안 수요가 증가된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AI와 클라우드 보안은 함께 움직이는 삼형제예요. 그래서 우리 시장에서도 이런 것들이 일단 부각될 수 있을지 봐야 될 거고 반대로 대마라든가 운송 물류, 2차 전지, 재생에너지, 바이오테크, 우주 섹터, 그다음에 헬스케이저 쪽들이 낙폭이 크게 나오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보면 M7 기업들 보면 애플이 신고가를 경신했고 메타 역시도 신고가를 경신했어요. 그러면 M7 쪽에서는 알파벳이라든가 그다음에 인텔, 그다음에 테슬라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상승 마감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섹터별로 해서 신고가가 계속해서 나오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나름대로 긍정적이었거든요. 자, 인텔 같은 경우는 겔싱어 CEO 사임 부주적 이슈로 인해서 6% 급락했고요. 결국 지지선은 이탈했기 때문에 인텔 같은 경우는 한 단계 더 하락할 압력이 커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인데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애플이 강세를 보였어요. 애플이 강세를 보였다라는 것은 결국에 인공지능 섹터이 될 수 있겠죠. 그다음에 또 여기서 보면 메타 플랫폼 역시도 오늘 신고가를 경신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줬고 또 여기에다가 아마존 역시도 강세를 보였어요. 그러면 결국에 미국 시장의 M7은 인공지능으로 집중됐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어제 강조해드린 것처럼 인공지능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개파락 출하한다면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원자재 시장을 보더라도 비트코인이 0.17% 하락했지만 시간에서 이제 강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어제 리플이 장중 23% 급등했기 때문에 한국인들의 저력을 보여줬다. 그래서 우리 코스피 시장에도 왔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일단 여기까지는 반영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보더라도 오늘 서부 텍사스 중진류가 2.8%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원유 섹터는 움직일 수 있지만 지속성을 갖기는 좀 어렵다고 이렇게 판단되고 그럼 여기서 봐야 될 부분들이 이제 천연가스가 이틀 연속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천연가스가 어느 정도는 3.07을 이탈했어요. 지지선을. 한 단계 더 하락한다면 2.9 수준에서는 바닥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리는 천연가스 섹터를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뉴욕 증시 진단 들어가 봤습니다. 중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중국. 어제는 혼조 양상을 보였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중국은 자체적으로 내성이 생긴 모습이에요.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반도체를 수출을 추가 제한한다. 이렇게 나오니까 결국에 중국은 미국으로 갈륨 등 히토류 수출을 금지한다고 하면 미국의 보복에 나섰다. 보복을 선언했거든요. 근데 지수는 그렇게 빠지지 않는 모습 보였어요. 어제 강했던 부분은 역시 경제 지표, 어제 같은 경우는 11월 차이신 제조업 PMI가 예상보다 높게 나왔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정부에서는 공산당에서는 결국에는 시장의 경기 부양으로 해서 유동성을 공급 더 늘리겠다. 그래서 가계가 조달 비용이 더 증가되는 것을 억제하겠다.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미국과의 무역 분쟁이 있지만 막강한 재정을 투입한 경기 부양이 결국에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고 항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년 양해까지는 이 모멘텀으로 해서 박스권으로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국내 시장에 대한 오늘장 분위기 과연 어떨지가 궁금합니다. 거래소에서는 7시 30분에 국내 증시를 정상적으로 개장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비상계엄 관련한 선포와 해제 여파, 과연 오늘장 국내 증시는 어떻게 좀 영향을 받게 될까요? 저는 이 부분 비상계엄 선언했던 부분, 그러다 해제를 했지만 결국 이것은 이제 대외 신도 하락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외국인들 매도가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어제 외국인들이 현선물 매수를 장 초반부터 장 마감까지 매수를 확대시킨 게 최근 2달 만에 흔치 않게 나왔던 거거든요. 이거에 대한 네. 기대감이 있는데 결국에는 이 부분이 외국인들의 매수가 오늘 매도 나온다면 최소 어제 상승폭의 절반 정도는 조정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제 주관적으로 이렇게 판단했을 때는 계엄령 선포와 해제 이 부분은 국내 시장의 단기적인 충격은 불가피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불확실성을 확인했다라는 거죠. 즉 현재 정부에서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끌고 갈 능력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이 계엄령 선언으로 인해서 정치적인 어떤 변화가 급변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 그래서 지금까지 비정상의 정상화 과정이 나올 수 있다라면 결국에 국내 금융시장이라든가 산업계에도 어느 정도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인 충격은 불가피하다. 이런 것들을 뒷받침하는 것이 대기업 입장에서도 내년 설비 투자 부분이 미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올해 투자를 2배 이상 감소할 것이라는 거고, 비상 계엄령 선언으로 인해서 삼성전자가 런던 시장에 3.7% 하락했어요. 그러면 오늘 삼성전자 역시도 최소 2% 이상 하락할 수 있는 그러한 요인이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원달러 환율을 보면 어제 한국은행 총재가 긴급 회의를 하면서 무제한 자금을 유동성을 공급하겠다 이 발언 이후에 원화가 1,444원 50전까지 올라왔다가 1,420원으로 일단 안정화된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역사적인 교훈을 본다면 어제 계엄령 선포는 지난 60년 3.15 부정선거 이후에 4.19 혁명이 나왔어요. 그때 2인자였던 이기붕 씨가 어떻게 됐는지 이 부분 보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그 9월 달에 나왔던 평행 이론을 무시했거든요. 지금 8월 달에 민주당에서 충암고 쪽에서는 계엄령을 계획하고 있다. 이것을 급격하게 부정하는 그런 상황이 나왔는데 2016년에도 검토했다 실행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올해는 이제 실행했다가 취소했거든요. 그렇다면은 결국에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충격이 줄 수 있지만 이 시점에서 우리는 매도보다는 오늘 급락해서 출발한다면 매도보다는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매수 쪽으로 보는 것이 편하고, 현금이 없다면 오늘 급락하는 시점, 조정 시점에서 매도하는 것보다는 시정이 안정화 찾고 반등 시점에서 현금화하는 것이 오히려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국내 증시에서 오늘 불가피하게 외국인의 매도가 좀 많이 출회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은데요. 수급 변화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수급 변화는 긍정적이에요.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월말 법인 결제 자금으로 인해서 마켓머니 펀드는 결제 수요 증가에 따른 유출이 불가피하다. 그러면 4조 원이 한 번에 빠져나갔는데 12월 초 됐을 때 이 자금이 다시 유입된다면 긍정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2조 3,100억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196조 8천억을 이제 회복한 부분, 이 부분도 긍정적이고요. 그 다음에 고객 예탁금도 소폭 증가됐다. 일단은 마켓머니 펀드가 다시 200조 원을 돌파한다면 결국에 시장의 변동성에서 저가 매수에 나설 수 있는
대기 자금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이고, 중요한 건 이제 12월 2일 이틀 거래했어요. 이틀 거래했지만 외국인들이 어제 코스피에서 5,700억 매수하면서 코스피에서 누적 4,400억 순매수 나섰고, 그다음에 11월에도 외국인들이 코스닥에서 순매수 기조를 유지하는 그런 상황인데 어제까지 3,600억 누적 순매수를 보였거든요. 그리고 선물에서도 5천억 순매수를 보여주면서 8,700 누적을 매수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전히 이제 특이했던 부분은 외국인들 선물이 10시 45분에 5,930억 가까이 순매수했다가 11시 54분에 약 4,880억까지 하락했어요. 그러다가 3시 13분에 7,093억까지 늘렸거든요. 그러면서 마감해서 5천억, 5,040억 가까이 선물 순매수를 줄였어요. 그러면 최고가로 봤을 땐 대략적으로 2천억 정도의 룸이 있어요. 그러면 오늘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한다면 그렇게 시장은 우려할 수준은 아니지만 선물 매도가 나온다면 5천억 이상 나올 수 있다. 그렇다면 어제 상승폭이 다시 원위치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단기적으로 지수 바닥권 보여준 그러한 시점이기 때문에 마켓머니 펀드 자금이 유입되면 결국에는 박스권 대응 종목 장세는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주요 일정에 따른 섹터별 영향을 봐야겠는데요. 어떤 이슈 주목하십니까? 오늘은 이슈만 본다면 굉장히 좋아요. 제가 이제 어제 우리 점상 노트에서도 오늘 우리가 인공지능 섹터를 관심 있게 봐야 되는 부분들은 대한민국 소프트웨어 대전이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 섹터에 대해서는 부각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저께는 바이오 쪽을 설명드리면서 오늘 머크 컨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알테오젠이라든가 리가캠을 우리가 봐야 된다. 이런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미국 시장이 이제 바이오 쪽들이 일부 선별 강하고 빠지고 조정을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본다면 일단 AI라든가 바이오 쪽들을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순환경제 페스티벌이 있어요. 결국에 이 배터리 제어력이라든가 플라스틱 제어력이나 이런 쪽인데 이쪽은 이제 낙폭과대에서 반등 나올 수 있지만 메인은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한미 핵협의회 그룹 회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방산이 해당될 건데 계엄령을 선포했던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한미 핵협의 그룹과 같이 방산 쪽이 움직일지 보자. 하지만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들은 AI와 제약 바이오 이쪽을 보는데, AI가 움직이면 클라우드라든가 보안 함께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하나에 묶어서 보고, 그래서 우리가 집중한다면 AI와 제약 바이오 쪽을 봐야 될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내란죄로 해서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제 탄핵 절차를 집행하겠다라면 결국에 정치 테마주들이 움직일지 봐야 되는데, 저는 정치 테마주들은 그렇게 크게 관심 안 두기 때문에 인공지능과 제약 바이오 이쪽을 보자,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핫이슈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핫이슈 종목 M83과 신성 ST부터 간략하게 좀 수정 전략 들어볼까요? M83 같은 경우는 이제 실감 컨텐츠, 그 다음에 일론 머스크의 AI 게임 스튜디오 설립 이 부분 때문에 시장에서 부각받았다. 근데 18,160원대가 매물 부담이기 때문에 여기서 저항을 받는다면 일단 매도하자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일단 여기서 보면 M83 같은 경우는 매도하신 분이라면 실감 콘텐츠 이슈는 있고 일론 머스크 관련 이슈도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이번 주에 딥페이크 관련 이런 일정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M83은 14,800원에서 18,100원 이 박스권으로 접근하면 무리 없기 때문에 매도하신 분이라면 14,000원대에서는 한번 매수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신성 ST 같은 경우는 트럼프에 대해서 2차 전지 섹터가 피해를 받는 그러한 상황인데, 2차 전지 섹터가 이 피해를 돌파할 것이 전력 저장 장치 ESS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미국에서 2조 원을 수주했고
삼성 SDI가 1조는 수주했기 때문에 이제 ESS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기대감 갖고 특히 테슬라 역시도 솔라시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ESS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의 ESS 쪽들은 긍정적이다. 이런 것들이 반영되면서 상반기 수주 잔량이 신성 ST 급증했어요. 그러면서 3분기 누적까지 영업이익이 작년도 영업이익을 돌파한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은 시장이 불안해요. 우리가 이제 신성 ST 같은 경우는 목표가를 3만 원 이제 보고 있었는데 결국 어제 2만 9천 원대까지 갖다 되밀렸어요. 그러면 네. 반등시 매도하시고 네. 2만 4천 원 이하에서 재매수하는 전략도 나쁘지 네. 않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빠르게 핫 이슈 종목 보겠습니다. 로봇 관련한 이슈가 있네요. 오늘은 이제 AI 쪽으로 했는데 어제 우리가 AI 쪽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오늘 로봇 쪽을 보면 현대기아가 착용 로봇 X볼을 공개했다. 그리고 신제품을 용도별에 맞게 출시하겠다. 과거에 X볼 관련해서 급등했던 부분이 SOS랩과 시메스예요. 네. 대장은 SOS랩이 먼저 치고 나갔지만 우리는 상대적으로 어제 조정을 받았던 시메스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19,050원에서 동시효과 매수하시고 손절 가격은 18,500원 이탈, 그리고 목표 가격은 23,000원 도전해보자,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메스를 오늘 탑픽 종목으로 확인해 봤고요. 시간의 단일가 종목에서는 어떤 종목이 눈에 띄었습니까? 중국이 이제 미중 갈등에서 히토류, 게르마늄과 갈륨을 수출 통제하겠다. 이 부분 때문에 히토류 관련주들이 급등하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오늘은 이 히토류 관련 섹터들이 오전장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중에서 관심을 갖는다면 대장 역할을 하는 유니온이라든가 사마전자, RF 머티리얼 이런 쪽으로 해서 트레이딩 기회를 잡으면 문제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딜사이트 S 단야 선생과 함께 시장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